자, 지난 시간까지 그 명사적 용법이랑 형용사적 용법을 했죠. 오늘은 부사적 용법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사적 용법은요. 이 투부정사가 이거거든요, 여러분. 보이시죠? 동사가 여기 있어요. adverb에 여기 동사가 verb잖아요. 자, 그러면 동사에 붙인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해요? 부사라고 하죠. 그래서 부사적 용법의 용법 중에 목적과 결과, 판단의 근거 얘네들은요. 동사를 수식한다고 봐주시면 돼요. 다시 정리하자면요. 투부정사가요. 문장 뒤에서 이렇게 앞에 있는 동사를 꾸며주는 거예요. 이렇게 짠, 짠. 한 개씩 해볼까요? 영어 말하기 대회에서 우승하기 위해서 연습했다. 책을 빌리기 위해서 우리 집에 왔다. 블로그를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켰다. 자, 그리고 판단의 근거는요. 불에서 화재 현장 불에서 아이를 구하다니 용감하다. was brave. 동사를 꾸며주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동사 라인 이 전체요. 문장 전체를 꾸며주고 있다고 봐도 돼요. 그런 질문을 하더니 무례한 것임에 틀림없다. 여동생의 학교 가방을 들어주다니 친절함에 틀림없다. 자, 반대로 얘는요. 뒤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앞에 있는 동사가 원인이 되고요. 뒤에 투부정사가 결과가 돼서 우리가 이걸 결과라 불러요. 자라서 되었다. 살다 보니 90세가 되었다. 열심히 노력하다 보니 시험에 통과하게 되었다. 자, 어쨌든 전부 다 동사와 투부정사가 서로 연관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눈으로 확인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뭐다? 부사적 용법입니다. 요 라인의 필기 예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동사를 수식하는 품사. 그게 바로 뭐입니까, 얘들아? 부사잖아요. 그쵸? 이렇게 필기해 주시면 되죠. 동사를 수식하는 품사가 보통 부사입니다. 자, 그럼 결론. 이거에 맞춰서 생각해보자, 우리. 투부정사가 동사를 수식하면 그럼 무슨 용법이겠어요? 부사적 용법이라고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혀 어려운 게 없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용법 하나하나씩 구체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목적의 의미를 분명하기 위해서 to 대신 in order to나 so as to를 쓰기도 한데 일단 그 목적의 의미를 만들려면 어떤 문장 안에 이렇게 she practiced hard 문장 뒤에다가 뭘 붙인다? 투부정사를 붙인다. 그래서 뭐뭐 하려고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영어 말하기 대회에서 우승하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우승하도록 연습을 했다. 밑에도 아까 책을 빌리기 위해서 집에 왔다.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켰다죠. 결론은 다시 정리하면 최종 정리하면 투부정사는 동사 뒤에 붙어서 이 동사의 뭐가 된다? 목적이 된다. 그래서 이걸 투부정사의 목적이라고 씁니다. 근데 쌤 이걸 왜 굳이 또 in order, so as 이런 말을 붙이나요? 이런 말을 붙이는 이유 여기 옆에다가 여기다가 필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라고 필기하냐면은 목적의 의미를 하기 위해서 하도록 저 말 자체를 의미를 뭐 하기 위해서 강조하거나 격식 있는 표현으로 바꾸기 위해서 사용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격식 있다는 것은 조금 더 예의 있고 형식적인 표현이라는 거죠. 됐죠? 자, 감정의 원인은 이따 갈 거고요. 판단의 근거 먼저 보겠습니다. 아이를 구하다니 용감하다. 그런 질문을 하다니 무례하다. 지금 뭔가 판단이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 판단의 근거는 주로 must, 뭐뭐임에 틀림없다. 강한 확신을 나타내는 조동사가 사용될 가능성이 크고요. 이것도 뒤에 내용, 투부정사 하니 용감하고 질문하니 무례하고 들어주니 친절하다죠. 그쵸? 말 그대로 이 동작이 동사가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우리는 판단의 근거라고 부릅니다. 자, 얘는 투부정사의 목적과 부사정법의 목적과 다르죠. 바이올리니스트가 되기 위해서 자랐다. 쌤 방금 주황색 표현으로 해석을 하면 말이 안 되죠. 바이올리니스트가 되기 위해서 자라는 사람이랑 뭐 축구 선수가 되기 위해서 자라는 사람, 교수가 되기 위해서 자라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라서 살다 보니 바이올리니스트가 된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고집세가 되었다, 뭐 시험에 통과하게 되었다, 어떤 바이올리니스트가 되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올 때는요, 주로 보통 이렇게 성장하다, 자라다, 살다 라는 동사들과 함께 쓰이고요. 얘는 뒤에서 앞으로가 아니라 동사 앞에서 투부정사로 해석을 해서 자라서 되었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돼요. 정리할게요. 부사적 용법은요, 연두색처럼 투부정사를 먼저 해석합니다. 위해서 하다. 뭐뭐 하기 위해서 하다. 결과는요, 파란색입니다. 반대로 동사해서 투부정사 하다. 이해되셨죠? 목적과 결과를 구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래머 플러스 남은 거가 얘들아 사실은 쌤이 여기서 A를 목적 1, 판단의 근거를 2, 결과를 3으로 치면 얘가 이제 4, 감정의 원인, 5, 형용사 수식입니다. 그런데 얘네들은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얘들아. 쌤, 얘는 동사를 꾸며주는 게 아니잖아요. 얘네들을 우리가 무슨 사라고 하죠? 형용사라고 하죠. 형용사를 꾸며줄 때도 투부정사가 무슨 기능을 한다? 부사적 기능을 한다. 맞아요. 부사라는 것은 동사만 꾸며주는 게 아니었죠. 뭐를 꾸며줘도 형용사를 수식하여도 우리는 부사의 기능이라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투부정사가 앞에 있는 형용사를 꾸며준다. 이게 바로 무슨 용법도 또 다른 부사적 용법이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 여기다가 필기를 했었잖아요. 그쵸? 거기에 또 옆에 공간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추가로 이거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사적 용법,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대충 느낌 잡으셨죠? 동사를 꾸며주거나 형용사를 꾸며준다. 그게 바로 부사적 용법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감정의 원인 한 개만 해볼게요. I was pleased. 나는 기뻤습니다. 여기서 기쁨이라는 형용사가 있어요. 투부정사 얘를 꾸며줬겠네. 어떻게 꾸며줬을까요? 뒤에서 앞으로. 만나니 기뻤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감정, 유감스러운, 기쁜, 행복한, 슬픈, 기쁜, 논란 이런 형용사가 온다. 그러면 이제 이게 감정의 원인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어려운, 그의 농담은 가끔씩 이야기에 어려운, 질문이 너무 쉬운 이렇게 일반 형용사, 쉬운, 어려운 이런 거는 감정을 나타내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반 형용사를 꾸며줄 때는 이 투부정사가 형용사 수식이라는 용법으로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우리 맨 마지막에 여기 빈대 있죠. 그치? 요거를 써줄게요. 자,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에 해당하는 투부정사는 주어를 안 쓰잖아요, 여러분. 그냥 투 플러스 동사로 쓰잖아요. 그쵸?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에 해당하는 어구는 이해되셨어요? 어구는 생략이 가능하다. 예문을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예문이냐? 나는 갔어요. 그 식료품 가게에. 어디 갔을까요? 물건 사러 갔겠죠? 야채를 사러 갔어요. 자, 요거 없애도 됩니까? 이랬는데 이렇게 됐어요. 이랬는데 이렇게 됐어요. 이랬는데 이렇게 됐어요. 이상 없죠? 그러니까 선생님 방금 쓰다가 지운 말들은 뭐다? 부사에 해당한다. 부사에 해당한다. 부사에 해당한다. 그래서 쌤이 이렇게 얘기했죠. 부사적용법, 부사. 부사라는 것은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래서 우리가 내용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풍부하게 더 만들어내기 위해서 쓰는 말들이 바로 뭐다? 부사이다. 됐어요? 이해되셨죠? 투부정사의 부사정법에 해당하는 어구는 생략이 가능하다. 여기 추가로 적어주면 돼요. 부사라는 것은 왜 쓴다? 부사는 왜 써요? 이해되셨죠? 문제 몇 개 풀어보고 나머지 문제는 여러분이 풀어봐 주시면 됩니다. A 중에서 조금 어려웠던 것이 바로 이거였죠. impossible 형용사를 꾸며주는데 얘일까요? 얘일까요? impossible은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가 아닙니다. 불가능한. 우리 프로젝트는 불가능하대요. 그럼 단순히 형용사를 꾸며주는 이가 되겠네요. 자, 이것도 넣었는데 그냥 넣는 거 아니죠. to를 넣는 건데 뭐 이제 단어만 찾으면 쉬울 것 같아요. 지니어스임에 천재임에 틀림없다. 왜요? 이 기계를 뭐 했을까요?
발명했겠죠. invent. 그래서 문맥에 어울리는 단어를 선택해서 to를 붙이시고 이것이 얘들아 판단의 근거인지 목적인지 형용사 수식인지 감정의 원인인지 목적인지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결과는 없었네요, 위에. 자, 그럼 결과에 해당하는 문장 하나만 볼까요? 여기네요. 크리스는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실패했다죠. 그쵸? 그런데 보통 이렇게 나쁜, 좀 부정적인 의미의 행위가 펼쳐질 때는요. 그 자리에 추가를 해주세요. 콤마를 추가하고 only를 넣어준답니다. 그래서 똑같이 to 부정사 쓰면 돼요. to 동사 원형 fail 입학 시험이 entrance 이게 입구, 입장, 입학이라는 뜻이에요. 입학 시험에 떨어졌다. 이해되셨죠? 좋은 내용이 아니죠 지금. 지금 보시면 크리스가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여러분 심지어 열심히 해줬어요. 열심히 했지만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때는 콤마를 쓰고 only를 써서 이거는 고2 때도 나옵니다. 여러분 only to 부정사는 결국 뭐뭐 하답니다. 보통 긍정적인 내용으로 나올 때는 only를 지우고 succeed 이렇게 쓰면은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했다가 되겠네요. 나머지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